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7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중세 말 정치 변화 13번째 영상인데요. 그동안 영국과 프랑스 중앙 집권화 과정을 꽤 오랫동안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영국은 앵글로색슨 7왕국과 알프레드 대왕, 크누트 대왕 등 중세 정기까지의 영국 역사부터 시작해서 정보강 윌리엄이 개창한 노르만 왕조, 그리고 플랜테저넷 왕조를 개창한 헨리 2세와 그의 아들 사자왕 리처드 1세, 그 다음 실지왕 존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몽 드몽 포르에 굴복하여 최초로 영국 의회를 개설하게 되는 헨리 3세, 웨일스 합병과 스코틀랜드 정복, 최초의 모범의회 소집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1세에 대해 알아본 후, 백년 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로 이어지는 중세말 영국 역사를 영상 8개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그 후 프랑스 중앙 집권화 내용으로는 잉글랜드 왕실이 가지고 있던 프랑스 영토를 수복하고 프랑스 중앙 집권화에 큰 역할을 했던 존 엄왕 필립 오귀스트 필리프 2세와 유럽의 중재자, 종교 적성왕으로 평가받는 루이 8세, 그리고 아나니 사건과 아비뇽 유수, 프랑스 최초 삼보의 소집 등을 통해 프랑스 중앙 집권화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필리프 4세로 이어지는 프랑스 내용을 3개 영상으로 나눠 살펴보았는데, 이번 영상은 이처럼 각각 중앙 집권화를 시도하며 발전해오던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드디어 격돌하게 되는 백년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년 전쟁은 수많은 중세 유럽 전쟁 중 십자군 전쟁 다음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쟁으로 잉글랜드 플랜테저넷 왕조와 프랑스 발루아 왕조 사이에 벌어진 100년간의 전쟁입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116년간 이어진 이 전쟁을 통해 오랫동안 서로 연결되어 왔던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드디어 분리되어 각각 중앙 집권을 달성하고 국민의식도 생겨나면서 결국 서양 중세가 끝나고 근세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 전쟁이 바로 백년 전쟁입니다. 이미 영국 에드워드 3세 영상과 프랑스 필리프 4세 영상 등에서 부분적으로 알아보기는 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백년 전쟁의 전반적 내용을 간추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 전쟁의 원인으로는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전쟁의 외형적 명분이 된 것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프랑스 내에 존재하던 가스코뉴 등 영국령 문제, 세 번째로는 플랑드르에 대한 두 나라 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문제 등도 백년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그중 백년 전쟁 발발의 중요한 명분이 된 것은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입니다. 노르만 왕조 이후 영국과 프랑스 두 왕실은 정략 결혼이 계속 이어지면서 활연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었는데, 1328년 카페 왕조 마지막 국왕인 샤를 4세 죽음을 계기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폭발하게 됩니다. 대단했던 필리프 4세의 뒤를 이어 루이 10세와 장인 1세, 필리프 5세를 거쳐 필리프 4세의 셋째 아들인 샤를 4세가 연이어 프랑스 국왕이 되었지만, 샤를 4세가 3명의 딸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면서 카페 왕조 직계가 단절되자 필리프 4세의 유일한 생존 혈육인 프랑스 이사벨라는 살리카법으로 불가능해진 자신의 후계 계승 대신 아들 영국왕 에드워드 3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프랑스 측에서는 살리카법에 따라 이사벨라의 왕위 계승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일 뿐 아니라 프랑스와 대립하고 있는 잉글랜드 국왕을 프랑스 국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으므로 결국 프랑스 내 제후들과 성직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샤를 4세의 사촌인 필리프 드발루아가 국왕으로 선출되어 필리프 6세가 되면서 340년간 이어오던 중세 서유럽 최고 왕조인 카페 왕조가 끝나고 1328년부터 카페 왕조의 반개 발루아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발루아 왕조가 개창될 당시에는 영국 에드워드 3세도 필리프 6세의 왕위 계승을 인정했었지만, 잠시 후에 알아볼 스코틀랜드 문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는 백년 전쟁의 외형적 중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의 실제 원인이 된 것은 경제적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랑스 내 영국령 문제였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 있는 가스코뉴 등 프랑스 내 영국령 문제가 처음 생겨난 것은 백년 전쟁 발발 약 270년 전으로 프랑스 노르만디 공국 출신의 정보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정복했던 1066년의 노르만 정복이 이루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헨리 2세가 아키텐 영상속자 엘레오노르와 결혼하여
플랜테저넷 왕조를 개창하고 잉글랜드에서 프랑스 서부까지 걸치는 거대한 왕주제국을 형성하면서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내에 카페 왕조 국왕령을 능가하는 광대 한영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양국 간 대립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전형적 봉건 국가로 왕권이 미약했던 프랑스 국왕은 자신이 아키텐 공작의 상위주군이라는 봉건적 관계를 이용해 잉글랜드 국왕을 누르고 프랑스 남서부 영지를 몰수하고 싶었고, 중세이지만 비교적 강력한 권력을 지닌 영국왕은 실제 위세와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프랑스의 가신이므로 프랑스 국왕 법정에 소환당할 수도 있는 굴욕적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내 가스코뉴인들도 자신들의 주군인 아키텐 공작은 이제 잉글랜드 국왕으로 남의 나라 통치자이므로 주군에 대한 충성심은 그다지 없지만 프랑스 국왕 간섭을 막아내는 울타리로는 활용하고 싶어하는 독특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령 문제는 대단했던 프랑스의 필리프 오귀스트 필리프 2세가 이미 1214년의 부빈 전투를 계기로 영국의 실지왕존을 격파하여 앙주 제국을 종식시키면서 프랑스 왕실령을 크게 회복하기도 했고, 이후 1259년과 1303년의 파리 조약에서 두 나라 간 협약이 체결되는 등 실제 100년 전쟁 발발 직전에 잉글랜드는 이전에 프랑스 내 영지를 거의 뺏기고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가스코뉴 기엔 지방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코뉴 지방은 보르도가 포함된 유럽 최대 포도주 생산지로 잉글랜드 전체 세수를 능가하는 엄청난 수입을 영국 왕실에 가져다주고 있는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으므로 결국 100년 전쟁의 실질적 전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나라의 경제적 갈등은 플랑드르에 대한 주도권 문제까지 얽히게 됩니다. 오늘날 벨기에 지역에 속하는 플랑드르는 당시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에 속했지만 사실상 독립적 주의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3세기를 전후해 북해와 발대 주변의 북방 무역권 중심지이자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로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플랑드르의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프랑스 왕실과 플랑드르 사이는 갈등이 계속된 반면 잉글랜드와는 경제적 우호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플랑드르 모직물의 원료를 공급하는 나라가 잉글랜드였기 때문이었는데, 한때 플랑드르와 영국 간에도 모직물 원료인 양모 문제로 무역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영국의 양모 수출 중단 조치에 따라 플랑드르 모직물 생산이 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영국산 양모 공급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플랑드르는 영국 상인에게 부과하던 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등 영국과는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프랑스 중앙 집권화를 추진하던 필리프 4세가 플랑드르를 합병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플랑드르 백국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자 플랑드르 백국은 우호 관계를 이어오던 영국 에드워드 1세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1302년 황금박차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치욕적 패배를 당했지만 이후 1304년 몽상페벨 전투 등에서 프랑스가 플랑드르를 격파하면서 결국 양측 간 평화 조약도 체결하게 되지만 전쟁 종결 이후에도 프랑스에 대한 플랑드르인들의 불만은 여전했고, 영국 역시 자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플랑드르를 프랑스 영향권으로부터 지켜내려 하면서 결국 플랑드르를 둘러싼 두 나라 간 갈등은 100년 전쟁의 또 다른 경제적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갈등 속에 불을 붙인 것은 스코틀랜드 문제였습니다. 조금 전 알아보았던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에서 처음에는 필리포 6세의 왕위 계승을 받아들이고 가신으로서의 복종도 인정했던 에드워드 3세가 필리포 6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을 부정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인접해에서 계속 대립해오던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에드워드 1세의 침공에 대해 윌리엄 월레스가 중심이 된 1차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그리고 에드워드 3세 때의 2차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등이 이어지고 있었고,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 견제를 위해 프랑스와 상호 군사 동맹까지 체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세 나라 간의 누적된 갈등이 100년 전쟁으로 연결된 것은 에드워드 3세와 대립하고 있던 스코틀랜드 국왕 데이비드 2세가 1333년에 프랑스로 망명해가면서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 측에 그의 송환을 요구했는데 필리포 6세는 송환 요구를 거절할 뿐 아니라 상호 동맹 관계였던 데이비드 2세의 망명 생활을 지원하기까지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스코틀랜드 문제를 계기로 에드워드 3세는 이미 인정했던 필리포 6세의 왕위 계승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얽히면서 발생한 100년 전쟁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여러 국가들이 대거 참전하게 됩니다.
프랑스 발루아 왕조 측에는 잉글랜드의 적대적인 스코틀랜드와 카스티아 왕국, 보헤미아 왕국 등이 참여하고 잉글랜드 플랜테저넷 왕조 측에는 웨일즈 공국, 가스코뉴 공국과 아퀴텐 공국, 플랑드르 백국 그리고 부르고뉴 공국 등이 동맹하게 됩니다. 14세기 전반인 1337년에 시작되어 15세기 중엽인 1453년까지 휴전과 개전을 계속하면서 116년간 이어진 백년전쟁은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 시기로 시대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기는 1337년부터 1360년까지로 백년전쟁을 일으킨 당시 영국왕 에드워드 3세 이름을 따서 에드워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보다 군조직력을 더 잘 갖춘 영국이 유명한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 등에서 승리하는 시기이고, 백년전쟁 제2기는 1369년부터 1389년까지로 프랑스 국왕 샤를 5세 이름을 따서 캐롤라인 전쟁이라 하는데, 1기 때 영국 측에 빼앗겼던 영토들을 샤를 5세가 회복하는 등 프랑스가 대체로 우세한 시기입니다. 마지막 제3기는 1415년부터 1453년까지로 영국 랭커스터 왕조 이름을 따서 랭커스터 전쟁이라 하는데, 초반에는 아젠쿠르 전쟁 등에서 영국이 승리하기도 했지만 잔다르크 활약을 배경으로 프랑스가 영국을 누르고 백년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1337년에 시작된 백년전쟁 1기는 조금 전에 알아본 스코틀랜드 문제가 발단이 되면서 잉글랜드 측에서는 에드워드 3세와 그 아들 에드워드 흑태자가, 그리고 프랑스 측에서는 필리프 6세와 그 아들 장 2세가 대결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 국왕 데이비드 2세 망명을 계기로 잉글랜드와 프랑스 간 갈등이 커지게 되자 필리프 6세는 자신이 상이주군이라는 봉건적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프랑스 내 봉신들에게 신민 소집령을 선포했는데, 에드워드 3세가 이 소집에 응하지 않자 필리프 6세는 이를 트집삼아 1337년 5월 24일 프랑스에 남아있던 영국 땅 아퀴텐 가스코뉴 몰수를 선언했고,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에 선전포고하면서 드디어 백년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때 플랑드르도 영국 편에서 참전하게 되는데, 필리프 6세가 플랑드르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플랑드르 내 잉글랜드 상인을 체포하자 그 보복으로 에드워드 3세도 플랑드르의 양모 수출 중단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된 플랑드르는 프랑스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에드워드 3세에게 충성 맹세까지 하게 되었고, 에드워드 3세는 이 상황을 이용해 프랑스 국왕에 대한 가신의 예를 파기한 후 이전까지 인정해오던 필리프 6세의 왕위 계승까지 부정하면서 1340년에는 스스로 프랑스 국왕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백년전쟁의 첫 번째 전투는 도버 해협의 제해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슬로이스 해전입니다. 1340년 라인 강하구에서 벌어진 슬로이스 해전에서 영국과 플랑드르 연합 함대가 프랑스 해군을 크게 격파하고 영국은 도버 해협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휴전과 개전을 반복하던 두 나라 간에 1346년 칼레 남쪽에서 백년전쟁 중 가장 유명한 전투인 크레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당시 영국을 유럽 최고 군사강국으로 만들면서 중세 잉글랜드 최고 명군으로 평가받는 에드워드 3세와 함께 활약한 영국 지휘관이 바로 에드워드 흑태자입니다. 에드워드 흑태자는 아버지 에드워드 3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비록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무술 실력과 용맹함뿐 아니라 전술면에서도 뛰어난 잉글랜드군 사령관이었습니다. 1346년 8월 26일 당시 16살의 왕세자인 에드워드 흑태자는 에드워드 3세와 함께 크레시 전투에 참전하게 되는데, 영국이 사정거리가 길면서도 빠른 재장전을 통해 연속 발사력이 뛰어난 보병 장공병들이 위력을 발휘한 반면, 기사들로 구성된 프랑스 중장 기병들은 영국 장공병들의 화살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지만 타고 있던 말들의 화살에 쓰러지면서 입고 있던 무거운 갑옷으로 인해 진흙탕에 빠져 탈진하게 됩니다. 사실상 기사도 시대의 종말을 보여준다고 평가받는 유명한 이 전투에서 1만 명의 영국군, 용병인 제노바 석궁병들까지 포함된 3만 명의 프랑스군을 괴멸시키고 보헤미아 국왕 얀을 비롯해 수많은 프랑스 귀족들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참고로 백년전쟁의 주된 전쟁터였던 프랑스 농촌은 극도의 혼란 상태였습니다. 당시 자국보다 3배 정도의 인구나 경제 규모를 지닌 프랑스를 상대하고 있던 영국은 주로 현지 약탈을 통해 전쟁 물자 조달을 하고 있었으므로 전쟁 내내 프랑스 전역을 약탈하고 잿더미로 만들면서
프랑스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또 영국군뿐 아니라 프랑스 탈주병들이나 각국 용병들까지 민중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게다가 백년 전쟁이 진행되던 당시 14세기 중엽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강타하면서 전체적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망자를 내고 있어 그야말로 프랑스 농촌은 전쟁에 따른 학살과 약탈, 전염병으로 극도로 황폐화되게 됩니다. 한편 크레시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옛 랑주제국 영토 회복을 꿈꾸게 된 에드워드 3세는 교두보로 삼을 항구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 도버 해협에 있는 프랑스 해안 도시 칼레시로 진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명한 칼레 공성전입니다. 하지만 영국의 장기간 포위 공격에도 농성하면서 저항하던 칼레시는 11개월 만에 물자 부족 등으로 1347년 영국에 항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에드워드 3세의 요구에 따라 처형대에 자발적으로 섰던 칼레 최고의 부자 웨스타 슈드 생피에르 등 상류층들의 감동적 일화가 칼레의 시민들이라는 로댕 작품 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레 전투 이후에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던 양측은 또다시 격돌하게 되는데, 그것이 1356년 9월 19일에 벌어진 부아티의 전투입니다. 당시 흑태자는 지원을 차단당한 고립 상태에서 필리프 6세의 뒤를 이어 프랑스 국왕이 된 장 2세의 대군과 부딪히게 되는데, 크레시 전투에서 사용한 전술 장궁병을 다시 활용하면서 부족한 전력으로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도 3배 전력을 지닌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장 2세와 수많은 귀족, 그리고 2,000명의 병사들까지 포로로 잡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후 잉글랜드의 포로로 끌려간 선량왕 장 2세는 몸값 마련을 위해 프랑스로 귀국을 잠시 허락받았다가 몸값 마련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영국으로 되돌아가 런던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흑사병뿐 아니라 당시 1358년 여름에 발생한 자크리 농민 반란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에 빠져 있던 프랑스는 휴전을 제안하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 국왕 대관식을 거행하려고 랭스를 5주 동안 포위하기도 했던 에드워드 3세가 랭스 시민들의 저항으로 후퇴하다가 블랙먼데이라 불리는 우박 폭풍으로 1000명의 영국군이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1360년 양측은 브레티니 칼레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은 프랑스가 아퀴텐 지방과 칼레 등 옛 랑주제국 일부 영토의 영국 귀속을 인정하고, 영국 역시 프랑스 왕위에 대한 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결국 이 조약 체결을 계기로 백년 전쟁 1기가 끝나고 양국 간에는 짧은 평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슬로이스 해전과 크레시 전투, 칼레 공방전, 푸어티의 전투로 대표되는 백년전쟁 1기에서는 대체로 에드워드 3세 차의 영국이 우세했었는데, 1369년부터 시작되는 백년전쟁 2기 캐롤라인 전쟁은 제1기 때 영국 측에 뺏겼던 영토들을 회복하는 등 프랑스가 대체적으로 승리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결과는 양측 왕실에 큰 변화가 생겨나면서인데, 영국은 에드워드 3세와 에드워드 흑태자의 상황이 나빠진 반면, 프랑스에서는 2기 캐롤라인 전쟁 이름의 유래가 된 샤를 5세가 프랑스 국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상승해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던 선량왕 장 2세가 런던에서 사망하면서 샤를 5세가 1364년에 프랑스 국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무능하고 즉흥적이었던 아버지에 비해 적절하고 현실적 정책을 추진했던 샤를 5세는 대귀족들의 반항과 파리 반란 및 농민 반란인 자크리난까지 진압하고, 약탈을 일삼는 용병들을 진압할 정규군 양성을 위해 주민세를 건넨 것에 대한 삼부해 동의도 얻어내면서 세금 제도 개편이나 관료 및 상비군 확충 등의 내정도 잘 정비하게 됩니다. 반면 1차 카스티아 내전에 참전했던 에드워드 흑태자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고 건강도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흑태자는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신의 영지인 아퀴텐에 세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아퀴텐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상위주 군인 샤를 5세는 이런 상황을 문제 삼아 흑태자를 재판에 소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브레티니 조약에서 아퀴텐의 영국 귀속을 인정받았던 흑태자는 6만 명 군대를 이끌고 출두하겠다는 조롱 섞인 답변을 보내면서 샤를 5세의 소환을 거부했고, 분노한 샤를 5세가 브레티니 조약을 파기하고 아퀴텐 공장령 몰수를 선언하면서 1369년 백년전쟁 2기 캐롤라인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뛰어난 전략가로 내정을 안정시키고 군대 개편을 통해 군사력도 증강시킨 샤를 5세는 대규모 군대로 아퀴텐을 공격할 뿐 아니라
건강 악화로 점차 무력해진 흑태자를 대신하여 영국 내 발언권이 커진 흑태자 동생 곤트의 존이 프랑스를 침입하자 이를 격퇴했고 1370년 12월 프랑스 북서부 사르트 지역에서 벌어진 퐁발랑 전투에서는 용병대장 출신의 베르트랑 듀게클랭이 프랑스 총사령관으로 활약하면서 크레시 전투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잉글랜드군의 야전 무적 신화를 종결시키게 됩니다. 뒤이어 1372년 6월 라로셸 해전에서는 프랑스 카스티아 연합 해군이 영국군을 격파하면서 슬루이스 해전에서 뺏긴 도버 해협 제해권을 처음 확보하는 등 프랑스는 브레티니 조약에서 영국에 뺏겼던 영토 상당 부분을 탈환하게 됩니다. 반면 영국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는데 병세가 악화된 흑태자는 잉글랜드로 귀환했다가 1376년에 47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프랑스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불세출의 영웅 에드워드 흑태자가 세상을 떠나자 이미 60대로 접어든 에드워드 3세도 장기 집권에 따른 영향력 축소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가 아들이 죽은 바로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면서 흑태자와 함께 백년전쟁 초기 잉글랜드를 유럽 최강국으로 이끌었던 에드워드 3세의 후계는 10살 나이에 흑태자 차남 리처드 2세가 이어받게 됩니다. 어린 국왕이 즉위하면서 곤트의 존 등 영국 왕실 내 권력 다툼이 심해진 데다 급속하게 확산된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사망하는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는 중에 1381년 5월에는 와트 타일러 난도 일어나게 됩니다. 백년전쟁을 이어가기 위한 국방재원이 부족해지자 영국 정부가 14세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4펜스 인두세를 부과하면서 성직자 존 볼과 와트 타일러가 지도하는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당시 14살의 리처드 2세는 런던탑으로 피신하기도 합니다. 또 프랑스에서도 이기 초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던 샤를 5세가 1380년에 세상을 떠나고 12살의 샤를 6세가 즉위하면서 두 나라 모두 미성년 국왕에 따른 내부 혼란 등으로 전쟁은 긴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평화 기간에도 양국의 정치 상황은 변화하고 있었는데 먼저 영국에서는 친프랑스 정책을 추진하던 리처드 2세가 1399년 의회파에 밀려 폐위되고 곤트의 존아들인 헨리 4세가 즉위하면서 랭카스터 왕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의 장미전쟁 영상에서 더 알아보겠지만 그는 프랑스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프랑스에서도 샤를 5세의 뒤를 이은 샤를 6세가 24살의 정신착란이 발병해 부하를 공격한 이후 정신병이 내내 이어지면서 사실상 국가 통치는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왕비 이자보가 대신 국가를 통치하면서 왕권 약화를 배경으로 1407년에는 부르고뉴 공작 장 1세에 의해 사촌인 오를레앙 공작 루이 1세가 암살된 것을 계기로 프랑스 정계는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니악파로 나뉘어 내란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아르마니악파에 밀리던 부르고뉴파가 영국 헨리 5세 쪽으로 접근하면서 백년전쟁 3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참 동안 소강 상태로 이어지던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은 1415년으로 이 백년 전쟁의 마지막 3기는 전쟁을 시작한 헨리 5세의 가문 이름을 따서 랭커스터 전쟁이라 합니다. 3기에서는 영국의 헨리 5세와 헨리 6세가 프랑스 샤를 6세, 샤를 7세와 대결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헨리 5세가 아젠쿠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이 주도권을 잡았다가 이후 프랑스의 곡심을 상징하는 잔다르크 활약을 바탕으로 오를랑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후 백년전쟁 마지막 전투인 카스티용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프랑스 샤를 7세가 영국을 누르고 백년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먼저 영국과 프랑스 간 전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헨리 5세에 의해서입니다. 헨리 5세는 흑태자 아들인 리처드 2세를 몰아내고 랭커스터 왕조를 열었던 헨리 4세의 장남으로 190cm에 달하는 장신에다 힘도 장사였고 어린 시절부터 전쟁터에서 용맹하기로 이름났었는데 1413년에 국왕으로 즉위한 후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며 흑사병과 농민반란 그리고 귀족들의 내분들까지 잘 처리하면서 영국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헨리 5세는 대단한 야심가로 역사 속에서 잔혹하다는 평가와 리더십이 뛰어난 국왕이자 전장에서 병사들과 같이 뒤섞여 싸우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용감한 전사국왕이라는 양면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정권 다툼이 벌어지자 이를 프랑스 침공 기회로 삼았고 부르고뉴파와 결탁하게 됩니다.
3기 전쟁의 시작은 헨리 5세가 요구한 프랑스 내 영지와 샤를 6세의 막내딸 발루아 카트린과의 결혼을 프랑스가 거절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헨리 5세가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1415년 8월 1만 명이 넘는 군대로 노르망디 지역에 상륙한 헨리 5세는 세누강에 있는 프랑스 함대 기지 아르블레리오세를 함락시키지만 영국군 진영 내에 흑사병과 이질도 퍼지고 보급 부족으로 병사들이 극도로 피폐해지자 프랑스 내 잉글랜드 거점인 칼레로 이동하게 되는데 진군 도중인 1415년 10월 25일 백년전쟁 최대 전투라 평가받기도 하는 아젠쿠르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병력과 물자 부족 등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야전사령관 헨리 5세는 의도적으로 폭우가 내린 프랑스 북부 아젠쿠르를 결정 장소로 선택했는데 이전 전투에서 영국 장공병의 엄청난 화살 공격으로 여러 차례 패전했던 프랑스군은 이번에는 프랑스 중장기병들이 말을 타지 않은 채 좀 더 보강된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했지만 무거운 갑옷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려워진 기사들이 장마비가 만들어낸 진흙탕 속에서 제대로 된 공격도 못하고 패배하는 일기 크래시 전투 전철을 또다시 밟으며 프랑스는 영국보다 몇 배의 전력을 지니고도 대패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아르마냐파인 프랑스 총사령관 샤를 달브레도 전사했고 몸값을 받기 위해 사로잡은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두는 일반적 관리와 달리 승리한 헨리 5세는 자신에게 반대할 아르마냐파들의 재무장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귀족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프랑스 포로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심지어 불태워 죽이기도 하면서 예전부터 잔혹함으로 유명했던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더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시 정변을 일으켜 집권하고 있던 프랑스 아르마냐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런 전란 속의 민중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젠크루 전투를 배경으로 노르망디까지 진출한 영국은 1420년에 유명한 트루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조약 체결의 배경은 당시 아르마냐파와 손잡은 프랑스 왕세자 샤를이 1419년 내전 협상 과정 중에 부르고뉴 공작 장 1세를 암살하면서 발루아 왕실에 분노한 그 아들 선량공 필리프 3세가 영국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런 배경 속에 체결된 것이 트루아 조약입니다. 그 내용은 샤를 6세가 사망하면 헨리 5세나 그 후계자가 프랑스 왕위를 이어받는다는 것으로 프랑스 왕실에 반감을 가진 부르곤 유파 입김이 작용하면서 왕세자 샤를은 장 1세 암살을 명령한 혐의로 프랑스 왕위 계승 등 상속권까지 박탈당한 반면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발루아 카트린과 결혼하여 샤를 6세 사위가 되면서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헨리 5세에게 크게 유리했던 이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는데 헨리 5세가 워낙 건강한 데다 병약한 샤를 6세보다 18살이나 어려 프랑스 왕위 계승은 거의 확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헨리 5세가 1422년 35살 나이에 갑자기 이질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헨리 5세의 사망은 총체적 국력이 부족한 잉글랜드가 정치력과 효율적 전투력 등으로 막강한 프랑스와 대적하던 중에 뛰어난 군주를 잃음으로써 영국 입장에서는 전쟁의 향방이 바뀔 정도의 커다란 손실로 작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헨리 5세가 사망한 지 2개월 뒤에 프랑스 샤를 6세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헨리 5세와 발루아 카트린의 아들로 샤를 6세의 외손자인 헨리 6세는 생후 9개월에 불과했는데 영국 측에서는 트루아 조약에 근거하여 헨리 6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까지 주장하게 됩니다. 반면 프랑스 아르마냐파 측에서는 헨리 5세가 샤를 6세보다 2개월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데다가 또 자신의 아들인 왕세자 샤를 대신 외손자 헨리 6세를 후계자로 인정하는 샤를 6세는 정신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트루아 조약 자체 무효화와 아울러 왕세자 샤를의 프랑스 왕위 계승을 주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국왕 자리를 두고 조카인 헨리 6세와 외삼촌 샤를 7세가 대립하게 되는데 1428년 영국이 샤를 7세를 지지하는 아르마냐파의 대귀족 오를레앙공의 영지를 포위하면서 샤를 7세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당시 샤를 7세가 처한 상황은 프랑스 정계는 부르곤 유파와 아르마냐파로 대립하고 있었고 부르곤 유파들은 자신이 아닌 헨리 6세를 프랑스 국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상속권도 박탈되었던 상황이라 정통성도 부족한데 아직 대관식도 거행하지 못하여 정식 프랑스 국왕도 아닌데다가 계속된 영국과의 전투에서 프랑스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오를레앙 포위는 1년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불리한 전황 탓에 용병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이런 프랑스의 국가적 위기 속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잔다르크입니다. 잔다르크는 백년 전쟁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의 국민적 영웅입니다. 프랑스 북동부적 농민의 딸로 태어난 잔다르크는 왕세자 샤르를 랭스로 데려가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신옹성의 피신해 있는 왕세자 샤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녀에 대한 다양한 소문 속에 반신반의하던 도팽 샤르는 그녀를 직접 만나본 후 그녀를 당면한 프랑스 왕실의 위기를 타개해줄 유일한 희망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국 공격을 위한 군대를 지원해 주었고, 잔다르크는 현지 지휘관들의 불협조 등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1429년 오를레앙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잔다르크는 전통적 국왕직위식이 열리는 랭스 탈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파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랭스는 적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도시였지만 파타이 전투 승리 이후 승승장구하는 잔다르크의 영향력 속에 부르고뉴파의 많은 도시들도 프랑스 동맹으로 복귀하면서 성문을 열어준 랭스의 대성당에서 샤를 왕세자는 1429년 7월 17일에 드디어 샤를 7세로 공식 퇴관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 내부에서는 파리 진군이냐 휴전을 위한 평화협상이냐 하는 전투 방향에 대한 이견이 생겨나는데, 그 속에서 계속 전투를 이어가던 잔다르크는 1430년 5월 23일 영국과 손잡은 부르고뉴파에 붙잡혀 영국 진영에 넘겨지게 됩니다. 이후 잉글랜드 루앙에서 종교 재판이 열렸는데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그녀가 심판관들을 놀래킬 정도로 논리적 답변을 해갔지만 결국 반역과 이단 혐의로 잔다르크는 화형을 선고받았고 1431년 5월 30일 루망 광장에서 장대에 묶여 산채로 불태워지게 됩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종교적 영향력을 걱정한 영국은 유해를 3번이나 다시 불태운 후 남은 재마저 샌강에 내다 버렸다고 하는데, 당시 잔다르크 나이는 만 19세였습니다. 이후 잔다르크가 죽은 지 25년이 지난 1452년에 잔다르크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그녀는 마녀에서 순교자로 선언되게 됩니다. 물론 이 판결은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즉위한 샤를 7세의 영향력이 작용한 정치적 판결이라 평가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잔다르크는 불리한 전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감한 활약을 보여주며 프랑스 병사들의 사기를 앙양시켰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던 전세를 뒤집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프랑스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으며, 이후 19세기 초반 나폴레옹에 의해 프랑스 국가 상징으로 선언되고 1920년에는 성인으로 시성되면서 오늘날 프랑스 최고의 국민적 영웅이자 프랑스의 소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잔다르크가 죽고 난 이후에도 전쟁은 이어졌고 헨리 6세도 1431년 12월 프랑스 국왕 대관식을 거행하면서 샤를 7세에 대항하기도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1435년 샤를 7세와 오랜 기간 대립해온 부르고뉴파의 필리프 3세가 화해하는 아라스 조약을 체결하면서 부르고뉴파와 영국과의 동맹은 와해되었고, 1436년에는 프랑스가 파리를 수복하고 1450년에 프랑스는 포르미니 전투에서 대포의 위력으로 영국 장공병을 패퇴시키고 노르망디도 탈환하게 됩니다. 이후 1453년에는 백년 전쟁의 종말을 알리는 카스티용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보르도 동쪽 40km 지점 카스티용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프랑스는 여전 포병의 위력을 알리며 영국에 승리했고, 이후에도 양국 간 전쟁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백년 전쟁 종결로 해석되는 1453년 10월 19일 아키텐령 보르도가 프랑스에 항복하면서 116년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백년 전쟁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참고로 백년 전쟁의 실질적 원인이 된 프랑스 내 영국령 문제는 1475년 피퀴니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칼레와 채널 제도를 제외한 모든 영국 점령지를 탈환하게 되는데, 영국이 칼레에 집착한 이유는 1346년 칼레 공성전 이후 칼레는 200년 이상 영국 지배하에 있으면서 영국 섬유무역의 중심지이자 프랑스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으므로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받고 노르망디와 아키텐 영유권을 공식 포기하면서까지 칼레를 지키려 했지만, 이후 1558년 칼레 공성전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면서 칼레시는 프랑스에 반환되었고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채널 제도는
지금도 영국 왕실 관할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백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결과로는 영국과 프랑스의 중앙 집권화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한 프랑스는 오랜 기간 자국 내에 존재해왔던 잉글랜드 왕실령을 흡수하여 영토 통일을 달성하면서 국왕권이 강화되는 중앙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고, 백년 전쟁 이후에도 부르곤 유공작과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결국 막강한 봉건 세력들을 누르고 중앙 집권화를 달성해간 반면, 패배한 영국은 연이어 1455년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 장미전쟁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서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이라는 두 전쟁을 거쳐 중앙집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은 긴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양측 모두 군사 세력인 봉건 귀족 세력이 몰락하면서 봉건제가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봉건제의 주축으로 스스로 군비를 자담하면서 군대 핵심으로 활약하던 봉건 귀족과 기사들은 전투 과정에 전사하거나 군사 원정을 위한 막대한 전비 마련 등으로 경제적으로도 몰락해갔고, 군대의 주력도 더 이상 봉건 군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국왕 직속의 상비군으로 바뀌면서 봉건 세력들은 사회-경제적 영향력뿐 아니라 군사적 영향력까지 약화되면서 몰락해간 반면, 농민들은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전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상공업과 도시 발달이라는 경제 변화와 함께 다음 시대 주인공인 시민계급 성장으로도 연결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백년전쟁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분리되면서 양국 국민들에게 국민의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백년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플랜테저넷 왕조와 카페 왕조 반기인 발루아 왕조와의 대립으로 백년전쟁 이전까지의 영국 국왕들은 자신이 비록 잉글랜드 국왕이기는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 양쪽 지역에 모두 영지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뿌리도 노르만 공국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프랑스 영지 내에 거주하는 기간도 많았으며 프랑스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등 프랑스 계통의 정체성을 오랜 기간 지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년전쟁을 통해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는 완전히 분리되었고, 왕조전쟁으로 시작한 전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의식과 아울러 상대 국가에 대한 적대적 감정도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제국주의 시대나 세계대전을 치르는 과정에 공통의 적인 독일을 만나면서 두 나라는 강력한 동맹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 양국 국민 감정 밑바탕에는 여전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 외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던 백년전쟁은 유럽 전 지역의 국민의식과 민족의식 고취에 큰 영향을 끼쳤고, 백년전쟁 과정의 경제적 영향력을 키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등 백년전쟁은 중세가 완전히 종료되고 근세 사회가 시작되는 결정적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백년전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